내가 조선의 국모다. 일본 낭인들 칼 앞에서 명성황후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1895년 을미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을 난입한 일본 낭인들은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시해했습니다. 일본은 이 작전을 여우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은 왜 한나라의 황후를 시해했을까요? 명성황후는 정말 국모다웠을까요? 일반 대중들에게는 드라마, 뮤지컬 등을 통해 엄청난 역사 왜곡으로 나라를 위해 외세에 맞서다가 참혹한 죽음을 맞은 비련의 여인으로 부각된 건 사실입니다. 명성황후는 엄청난 논란의 인물인데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권모술수로 시아버지를 내치고 사치와 방탕을 일삼았으며 나라까지 말아먹은 죄인으로 조선 최고의 악녀라 합니다. 반면 역대망해가는 조선왕조의 유능한 외교로 일본의 병탄을 막은 진정한 국모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악녀가 맞습니다. 명성황후라는 호칭은 사후 대한제국 시기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붙여진 호칭입니다. 그 당시는 황후가 아니었으니 명성황후란 호칭도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민비라는 호칭도 당시에 부르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사료에는 민비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매천야록 등을 보면 왕후, 중궁, 중전 등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민비라는 호칭도 그 이후에 붙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비의 이름은 민자영입니다. 입궁. 당시의 조선의 왕인 흥선대원군이 집권 후 많은 개혁과 정비를 했습니다.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 정치를 밀어내고 재정 확보와 민생 안정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아들의 왕비 문제도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다시는 세도 정치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 몰락한 가문에서 왕비를 구하길 원했습니다. 그런 조건에 딱 들어맞는 이가 바로 민자영이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이라지만 아버지 민치록은 인현왕후의 생부인 민유중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게 16세에 흥선대원군의 눈에 들어 왕비가 되었습니다. 대원군과의 갈등. 흥선대원군은 엄격하게 교육과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비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민비의 아들 문제도 있습니다. 민비가 아들을 낳았는데 학문이 없었고 당시의 외국 선교사인 알레는 간단한 시술로 학문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죠. 대원군은 보기한 왕손에게 그런 무례한 짓 할 수 있냐면서 크게 대노하는데요. 5일 만에 죽게 되는데 왕자의 죽음을 두고 민 씨는 흥선대원군이 왕자에게 달려준 약에 넣은 산삼의 양이 과하게 많았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 알레는 1884년 9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갑신정변에서 부상당한 민영익을 치료해주게 되는데요. 고마운 마음에 10만 양을 하사했습니다. 이후에 궁궐에 들어가 왕실 주치의 겸 고종 정치고문이 되었죠. 알레는 조선의 금광을 미국에 팔아넘겨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민 씨는 친족들에게 일일이 벼슬 챙겨주었는데요. 민 씨 가문은 상상조차도 안 되는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의 행각을 벌였는데요. 민영식 한 명이 축제한 돈은 70만 양인데 국가 예산이 7분의 1이었습니다. 민영식은 문화백과서전엔 친일반민 족행이자로 등재되기까지 했죠. 무당놀이. 대원군의 개혁으로 그나마 무너져가는 왕권과 나라 살림을 조금이나마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사치와 낭비가 심습니다. 청나라에 서태후가 있었다면 조선에는 민비라 할 정도였죠. 명성황후는 궁궐에서 무당을 불러 무당 굿을 하는 행사를 자주 했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재물을 금강산 1만 2천봉마다 바쳤고 백미 500석으로 지은 쌀밥을 한강에 뿌렸다고 하니 민부는 말할 것이 없었죠. 이모군란의 발발. 조선도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신식군대 별기군은
양반자제 출신이고 90군데는 하층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별이 심했죠. 게다가 민시일가는 국고의 돈은 엉뚱한 데 쓰고 정작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에게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병사들에게 13개월이나 밀린 월급이라고 내주는데 모래 섞이고 다 썩은 쌀을 내놓은 것이죠. 이에 병사들이 폭발합니다. 항의하는 자 병사를 사형시킨다고 한들 분노해 그게 다란 병사들을 무서울 거 없었죠. 병사들은 민겨모를 처참하게 때려 죽였고 민비도 당연히 처결 대상이었죠. 민비는 국료옷을 입고 황급히 궁궐을 탈출해 충주로 피신했습니다. 그동안 배탈, 설사, 학질에 시달렸습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고종은 사태 수습을 위해 흥선대원군을 다시 궁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섭정으로 다시 통치가 시작되었고 군인들과 백성들을 민심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민비의 세력들은 귀양가거나 처벌받았고 군인들의 밀린 급여도 지급하는데요. 이게 이모군란인데요. 그런데 민비는 사람을 시켜서 고종 황제에게 청에 지원 요청을 하게 합니다. 청나라 군대는 조선에 입성하고 홍문연을 베풀어 흥선대원군을 강제로 텐진으로 압송합니다. 이때 군사고문으로 위안스카이가 들어오는데요. 이자의 내정 간섭은 물론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후궁을 마구 겁탈했으며 3명의 조선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태상왕이나 다를 바 없는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는 심지어 이홍장에게 조선을 완전히 병탄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중국 찌라시에 의하면 민비와도 불륜 관계가 있었다고 하나 사실은 알 수 없죠. 일본과 갈등. 사실 이때 한반도는 주변 열강들의 힘겨루는 곳이었죠. 청나라, 일본은 물론 러시아까지 이권 다툼을 하던 곳이었죠.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통해 조선의 보상을 요구했고 군대까지 주둔시키게 됩니다. 밖으로는 외교에서 밀리고 안으로는 민씨가문의 부정부패에 백성들의 원한을 사고 백성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데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러나 관군은 힘없이 밀리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번에 민비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을 통해 조선에서 양국의 공동 군대 철수 및 파병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청군이 움직이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청나라 군대는 아산만에 일본은 인천항에 상륙했고 이둘 양국은 결국 한반도에서 한판 붙은 데 이것이 청일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청나라는 처참하게 패하는데요. 중국에서는 갑오중일 전쟁이라 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자 민비와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러시아를 조정에 끌어들이는데요. 러시아의 힘으로 일본을 견제하려 했죠. 하지만 러시아는 조선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